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장 20분 앞두고 있는데요.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물가지표 발표됐습니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뜨겁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증시 초반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포인트죠. 어떤 점에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막판에 강보합권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 건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개장 전에 발표됐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로는 3%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본 게 작년 6월 이후로는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랐죠. 미국의 물가가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감과 함께 출발은 급락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몇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백악관이 현재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테슬라의 주가가 확 탄력을 받았습니다. 포드라든지 일라이 릴리 등의 종목들도 다 함께 올랐고요. 그 덕분에 낙폭을 일부분 만회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이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를 가졌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죠. 그러자 이 CPI 발표 이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던 달러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종전 기대감 속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자 그 힘에 이렇게 방향 전환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덕분에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장중에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뒤에서 볼 거고요. 애플은 이틀째 상승을 했습니다. 건강 연구 프로그램 강화 소식이 있었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울프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는 한데 총 마진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대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테슬라 장중에요. 이렇게 일종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분명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2%대의 아쉬운 상승분만을 지켜냈죠. 왜 그랬던 것인가? 장 마감 직전에 들려왔던 한 가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앞으로 4개월 동안 나는 정부 효율부 일에 집중을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백악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고 있을 정도로 여기에 열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정부 예산을 2조 달러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을 달성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머스크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 그것이 반영이 되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감 후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센티먼트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앨범알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사실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다만 분기 이익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비용 절감을 통해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여파를 일부분 상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앨범알의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 뉴욕 증시에서는 오늘도 일부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내용 이 13F가 공개가 됐는데 팔란티어에 대한 매수를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에 4%대 급등을 했고요. 중국의 바이두는 올해 하반기 차세대 AI 모델 어니 5.0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멀티모달 기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데 이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까지 여러 가지 이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구현하고 또 그 모든 형태로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4% 역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앱 러빈의 주가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28%의 강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CPI 쇼크로 빠졌던 수급의 일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로 이동을 했는데요. 특히나 어제 이 네이처 피직스라는 논문에 연구 결과 긍정적으로 게재를 했다는 점 반영되면서 리게티 컴퓨팅이 6% 상승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밍치가 한 가지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애플이 지금 스마트 홈을 위한 로봇 연구 중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휴머노이드의 형태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꼭 사람의 이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과 이 로봇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싱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초기 개념 검증, 그러니까 POC, Proof of Concept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서 이 개념을 검증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출시는 2028년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센티먼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까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의 CPI 쇼크는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나스닥도 양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8시부터 거래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 역시 현재 0.3%가량의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 기준으로도 0.2%가량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간밤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4.6%까지 튀어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은 1,451원 수준, 전일 마감 수준보다 오히려 떨어지면서 1,45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튀었지만 달러는 비교적 양호했고요. 야간 선물 지수의 분위기도 좋았고 특히나 어제 괄목할 만한 포인트가 CPI 경계감 속에서도 코스피가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겁니다. 어제 다시 돌아온 조, 방, 변, 원전까지 해서 진격의 산업재들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오후장 삼성전자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는 이틀째 강세 흐름. 게다가 외국인의 매수의 연속성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외국인들 추가로 더 담아가며 3,5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엿새째 달리며 코스닥 쪽으로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다시금 지수 중심으로 달려가는 모습들 비교적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450에 안착하고 또 돌파하고 이 같은 시도가 계속될지 여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걸림돌은 갑자기 튀어오른 미 국채 금리 때문이죠. 지금 CPI가 생각보다 너무 뜨겁게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CPI 경계감 2.9%, 근원은 3.1%. 이렇게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모두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불 영향 안에서의 일회성이다라는 해석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4.6% 레벨대까지 올라온 미 국채 금리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고용, 실업률 예상보다는 약하게 나왔는데 시간당 임금이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2월 10일 오늘 이번 주 월요일에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금리에 따라서 산업의 공식화를 내놓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섹터를 좀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에서 4.7%까지의 다시 한번 미 국채 금리가 강하게 올라갈 경우 일단은 여기에서는 5%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 지금 높은 상단 레벨대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인플레 해지 차원에서 유리한 섹터로 다시금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조선, 기계, 방산 어제 흐름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4.3% 미만에서는 반도체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지난주 금리가 안정화를 띠면서 반도체가 튀어오른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공식과 비교적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럴 가능성이 약하긴 합니다만 물가 안정화되고 금리가 4.0% 크게 하회할 경우에는 자동차, 미국의 소비 개선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증권, 원화 강세 측면에서 건설 섹터까지 지켜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상단에 있는 조선기계 방산, 어제에 이어서 추가 강세가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큰 틀은 이렇게 잡고요. 어제 이미 다시 진격한 산업재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부담이 커졌을 때 비교적 선방하면서 게다가 미 대선 관련해서 관세 부담이 없었던 섹터 위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며 조선, 방산, 전력이 모두 다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죠. 그리고 나서 로봇과 반도체가 치고 올라왔던 금리가 비교적 안정화됐었을 시기에 이들 종목들은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들이 지수를 견인했고 또 하나의 어제 포인트가 있다면 다시 돌아온 주도주, 그 안에서 주도 섹터 안의 주도주가 또 한 번 바뀌며 수급 이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안에서 가장 먼저 1월에 신고가를 뚫어 올리며 계속해서 거래가 쏠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월 들어서면서 치고 올라갔던 게 바로 한화오션이었습니다. 호실적과 함께 빠르게 수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고요. 필리조선소와 관련된 기업 가치도 반영이 됐었죠. 그런데 어제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강한 시세가 형성되면서 이제 미국의 해군 시장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한화오션도 좋았지만 해군 함정과 관련돼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몰아치며 HD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역사적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미군의 해군 함정 관련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이 두 종목의 수급 쏠림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그 뒷단에 있는 쪽으로까지 수급의 기회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미군 함정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 안에서는 두 종목이 수혜를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시장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선박 엔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아래 지금 종목들은 다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었거든요. 조선기자재, 선박 엔진 쉬고 있는 구간 안에서 신고가 돌파 이어질 수 있을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략으로 여쭤볼 거고요. 방산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어제는 한화의 날. 전체 하나그룹주가 그 전날보다 시총이 10%가량 급증했습니다. 처음엔 현대 로템이 방산을 주도했고 그다음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실적이 뒷받침됐죠. 어제는 한화시스템 그룹주 전반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신고가를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이유 있는 소회였다라고들 평가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들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소형 방산 관련해서 i3 시스템 증권가에서 97,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무려 상향 폭이 60%나 남아있게 됩니다. 어제 6만 원에 신고가에서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이 기대감 계속 반영할 수 있을지 종목 선별은 저희와 함께 개장 중에서 체크해 볼 거고요. 전력도 어제는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 바톤을 이어받은 LS일렉트릭 아직 신고가를 덜 갔다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까 그 고민 잠시 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기회 이렇게 고민해보고요. 여전히 이 금리 부담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금리 부담이 낮아질 때마다 반도체에는 기회가 있고 지수 빠질 때마다 이쪽을 담아가자는 증권가의 코멘트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기회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재료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타사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평택의 파운드리 가동률 최대치로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셧다운 해제됐고 이쪽으로 가동률 높여가면서 최근에 탈 엔비디아를 외치고 있는 빅테크들의 주문형 반도체 수주를 따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반등했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지 같이 체크가 필요한 포인트겠고요. 또 하나. 최근 중국에서 춘절 기간 동안 가전 판매, 특히 휴대폰 판매가 10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것을 겨냥한 걸까요? 갤럭시 S25 인도에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번에 중국에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2월 12일 어제 중국 보도를 통해서 오후 5시 넘어서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기존 표준 모델은 이구환신 이 보조금 대상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전 그 효과 S25 신제품까지 누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어제 외국인 사흘째 매수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2월 한 달 내내 3천억 원 가깝게 꾸준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IT 밸류체인은 꾸준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랫단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갤럭시 부품단, 주문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까지 디자인 하우스 쪽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만 큰 틀에서 금리 부담은 사실 유리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그리고 실적주라는 힌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거래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자비스가 어제 오후 2시 넘어서면서 유리기판 검사 장비 상반기에 처음으로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장 20% 넘게 튀어오르면서 거래 쏠려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2%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정규장 거래에서도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유리기판은 삼성의 진출 이야기 이후로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데 필옵틱스, YC캠 같은 먼저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들은 어제 쉬었고요. JNTC, 자비스 같은 새롭게 튀어오른 종목들이 좋았다는 점, 그 수급 이동안에서의 기회는 어디 있을지 그 종목 고민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어제 실적 발표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3% 올랐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는데요. 증권가 세 곳에서 무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왔고요. SK증권은 현존하는 목표가 제일 높습니다. 55,500원. 어제 종가 구준 수준에서 30% 넘게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측면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의 상승 사이클 안에서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지 반도체 고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드립니다.